자, 바나나 우유님 사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우유님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1월 29일 날 올라온 사연이고요. 무료 연애 진단에 제목이 혼내주세요. 하이디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이제 점점 멤버들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영희님 진짜 좋아. 영희님이 진짜, 너무, 원래부터도 괜찮은 여자분이셨는데, 상담받고 나서 더 괜찮아졌어요. 진짜, 영희님 진짜 엄청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원래부터도. 지금 더 매력적으로, 완전 탈바꿈 하셨어요. 진짜. 하이디님 고생하셨습니다. 아프리카 가입하기 힘들었죠. 그쵸? 예. 저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제목이 혼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바나나 우유님이 예, 올려주신 글입니다. 바나나 우유님이 저번에 한번 상담 받으셨나 봐요. 사연만 올려주셨네요.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락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되던 때에 미루코님의 도움을 받아 보고 싶네라는 톡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읽기만 하고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루코님과 기다려보기로 약속을 했으나 4일이 지난 오늘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연락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되던 때에 미루코님의 도움을 받아 보고 싶네라는 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읽기만 했고 답은 없었습니다. 미루쿠님과 기다려보기로 약속을 했으나 4일이 지난 지금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내 연애인데 퇴근 시간쯤 제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놀란 기색이었어요. 저는 안녕 잘 지냈어? 그냥 생각나기도 하고 안부가 궁금하기도 해서 들렸어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 후 한 약 15분 정도 그동안의 안부를 얘기를 했고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서로 뭐 하는지 뭐 하고 지냈는지 등을 이야기를 했고 그녀도 궁금한 게 많았는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며 가며 마주칠 때 오빠 표정이 되게 안 좋았다며 무서웠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서 그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사실 그랬다고 했고 앞으로 마주치면 인사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더 괜찮아지면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했고 그녀는 응응 그러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너무 아쉬워서 집까지 태워줄까? 왕복 1시간 20분. 왕복 1시간 20분이요. 그럼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원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집 방향과는 전혀 상관도 없고요. 가는 방향도 아니에요. 집으로 가는 방향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라고 권유를 했고 그녀는 혼자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부담이 됐겠죠. 저는 2번 정도 권유를 했으나 완곡히 거절하였고 알았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주차장에서 그녀를 또 만났고 또 한 번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오빠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라고 물었고 그 바나나 우유님은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했고 같이 차에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동안 지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서로 화기애애하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녀가 오히려 말을 더 많이 했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그녀는 오빠 어디 많이 다닌 것 같더라. 사실 오빠 인스타 훔쳐봤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헤어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인스타를 훔쳐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시는 분들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헤어지자고 얘기를 해놓고서도 여러분들을 염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왜? 적의 동태를 알아야 되거든. 여러분들에게 한번 감정을 쏟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연결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저는 훔쳐보는 게 당연하지. 2년 반을 만났는데 단번에 끊는 게 이상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또 오빠 나 인스타로 팔로우 끊었어 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그녀 직장 이동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알고 있어서 그 사람한테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할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녀는 진짜 그래줄 수 있어? 고마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그 써주셨는데 첫 번째는 잦은 다툼과 서로 싸울 때 푸는 방식의 차이로 지쳐서 헤어졌다고 하시고요. 두 번째는 결혼을 앞두고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가지였는데 이번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직장을 옮기게 되면 이번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위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도 해요. 예. 집 앞에 도착해서 한 5분 정도 더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를 보내줬고요. 막판에 종종 이렇게 태워줄게 라고 했으나 그녀는 우리 아직 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사람들이 우리 다시 만나는지 알겠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조심히 들어가라고 하면서 보내주었고요. 이별하는 동안 다시 만나자는 말은 전혀 하지는 않았으나 오늘 행동이 그녀에게 제발 만나달라고 매달리는 행동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해결을 해볼까요? 첫 번째, 그녀를 찾아가서 했던 행동들이 가치를 떨어뜨린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자친구분이 굳이 데려다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억지로 데려다 준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 갖다가 한 번만 물어봐야지 두 번, 세 번 계속 제의를 하고 계속 이어나가려는 행동을 한 게 사실은 조금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상대방이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히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서비스를 억지로 제공을 해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머님 밥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예. 상대방은 별로 원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자꾸 제공을 해주려고 막 노력하고 쫓아다니게 되면 상대방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예.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들은 이제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더욱더 부담감을 안겨주는 일이 될 겁니다. 이건 명백한 일이에요. 그리고 했던 일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직장 이동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봐 준다고 또 호의를 베풀죠. 제가 우리 슬기님 사연 아시죠? 슬기님 사연에서도 내가 맨날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과도한 호의는요, 상대방에게 그 어떤 특권을 부여하게 되고 그 상대방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자꾸 그게 상대방을 우습게 보는 일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일로 인해서 제외하는데 어떤 영향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자, 좀 더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사실 요 내용 바나나 우유님이 요 내용 가지고 저한테 유료 상담을 똑같이 받으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갖다가 거기에도 그대로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무료 상담에도 올려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외를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랑 좀 연락할 빌미는 생긴 게 맞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한번 알아봐 줄까? 라는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직장 문제 때문에 이제 직장 이동하는 문제 때문에 상대방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선이 생긴 거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여자친구는 이런 과도한 호의를 계속 받게 되면 더욱더 부담스럽고 제외는 안 되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 상담을 받으실 때도 뭐라고 조언을 해드렸냐면 이 그 직장 이동 알아봐주는 문제는요. 알아봤는데 안 됐다. 내가 알아봤는데 그 사람이 뭐 보직이 변경됐거나 어디로 가서 그게 안 될 것 같다라고 호의를 제공해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호의를 제공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고 상대방을 쫓아다니면 좋을 것 같아서 상대방은 부담감을 느껴요. 자꾸 잘해주면은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느낄 뿐이지 여러분들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건 정확히 어떤 걸 보면 아시냐면 어머니 밥상 그 연애 프레임 이론 제외하는 법 그 편을 클립 영상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어머니가 계속 밥 떠먹여 주려고 하죠. 계속 밥 떠먹여 주려고 막 쫓아다니죠. 여러분들에겐 부담이에요. 예. 아, 그만 쫓아다녀. 이제 불편해.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그녀의 직장 이동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 물어봐 준다고 했는데 이 문제로 그녀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연락을 해도 되는데 안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호의를 내가 찾아봤는데 내가 그 사람이 좀 다른 부서 갔대. 그래서 안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네 번째, 이후에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미루코님 죄송해요. 예. 카톡 차단인 줄 알았는데 차단은 아니었다고 해요. 예. 자, 이후에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문제로 접근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문제는 일단 호의를 베풀지 말고 더 이상 부담을 주면은 제외가 안 돼 버려요. 어머님 밥상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어머님 밥상 내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까? 이게 내가 자꾸 호의를 베풀면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